체크리스트로 낱낱이 분석해보니 정말 놀랍고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흔히 비싼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는 점수는 더 높은데 가격은 더 싼 구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학군입니다. 펜시밸리 프로지오는 중학교 배정이 3학군, 즉 동구학교군으로 수성구가 아니기 때문에 1점, 그리고 중학교 편의성 부분에서도 대구 전 지역에 해당되어 0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도보 소요 시간은 효신초까지 15분 이상으로 0점, 수성구 학원과 밀집 지역인 수성구청까지 차량 8분이기 때문에 차량 10분 거리 이내에 국영수, 독서, 논술, 태권도, 발레, 축구, 수영, 미술이 모두 가능해서 4점입니다. 유해환경 유무는 원래 동대구역 근처에 유흥가가 있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단지 바로 인근에 모텔이 몇 개소 있어서 유해 환경이 있다고 판단하여 0점입니다. 또 등하굣길 안전은 등하굣길이 워낙 멀기도 하고 도로를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0점입니다. 범어동 학원가 이동 소요 시간 부분은 차량 10분 이내로 2점입니다. 더 펠리스트 대시양도 역시 중학교는 3학교군 동구이기 때문에 1점이고 중학교 편의성 측면에서도 대구 전 지역에 해당하여 0점, 합산 1점입니다. 초등 도보 소요 시간은 단지 입구에서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달거리에 있는 초품화이기 때문에 4점, 차량 10분 거리 내 사교육은 범어동 학원가가 차량 6분 이내이기 때문에 4점입니다. 그리고 유해 환경은 없다고 판단하여 1점, 등하굣길 안전은 큰 길을 건너지 않기 때문에 1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어동 학원가 이동 소요 시간은 6분으로 10분 이내 점수인 2점에 체크하였습니다. 다음 단지는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입니다. 이 단지는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단지로서 중학교 배정은 수성중이 제일 가깝고 수성구인 이 학교군에 속하여 3점 만점을 받습니다. 또 중학교 편의성 부분에서는 동도, 정화는 물론 소선과도 도보 40분 이상으로 나머지 수성구 중학교로 체크하여 1점입니다. 그래서 합산 4점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도보 소요 시간은 파동초까지 20분으로 사실상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도보 등교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0점입니다. 다음 차량 10분 거리 이내의 사교육은 국영수, 논술, 태권도, 피아노, 미술까지는 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레, 축구, 수영은 다소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황금 내거리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10분 이상으로 보고 사교육 종류 6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3점에 체크하였습니다. 다음 유해 환경은 없는 것으로 1점, 등하굣길 안전은 큰 길 횡단과 너무 긴 거리 그리고 중간에 공터, 골목길 등으로 인해 0점으로 체크했습니다. 범어동 학원가 이동 소요 시간은 16분으로 0점으로 체크하였습니다. 학군 부분을 정리하면 펠리스트 대시양이 1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고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이 8점, 벤츠밸리 프로지오가 7점 순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 환경입니다. 벤츠밸리 프로지오는 만촌 이마트가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하여 1.2점, 신세계백화점 차량 4분, 현대백화점 차량 14분으로 1.2점입니다. 또 유해 시설은 매립장, 하수 처리장, 공장, 고속도로, 공항, 유흥업소 밀집, 그리고 장례식장 중에 유흥업소 밀집에 해당되어 1점입니다. 상권 발달 부분에서는 현대 시티 아울렛에 있는 다이소가 도보 3분, 스타벅스가 도보 2분,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어서 최고점인 3점을 받았습니다. 맥도날드와 올리브영은 만촌 이마트 안에 입점되어 있어서 도보로는 15분 이상입니다. 의료시설은 상급 종합병원인 경대병원이 12분 거리에 위치해서 2.5점에 체크하였습니다. 공원과 산책로는 야식골 공원이 가장 가까운데 도보 13분으로 1점입니다. 더 펠리스트 대시양은 이마트가 바로 앞에 있어서 1.5점, 신세계백화점 차량 3분, 현대백화점 차량 10분
5분으로 1.2점, 유해 시설은 없다고 판단하여 3점, 상권 발달은 다이소, 맥도날드, 올리브영이 아주 가까이에 있고 편의점도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인 3점입니다. 의료시설은 상급종합병원, 경대병원이 13분 거리에 있어서 2.5점, 공원 산책로는 수성도서관이 있는 화랑공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서 2점입니다. 수성 포레스트 스위체는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수성점까지 차량 10분으로 1.2점, 신세계백화점 차량 20분, 현대백화점 차량 16분으로 0.9점, 유해시설은 없는 것으로 체크하여 3점, 상권 발달은 다이소, 스타벅스, 맥도날드, 올리브영 모두 도보 30분 이상이고 편의점도 현재는 근처에 없으나 세대수를 감안할 때 입점할 것으로 예측되어 2점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의료시설은 경대병원이 차량 14분으로 2.5점, 공원과 산책로는 근처에 법이산이 있긴 하지만 인적이 드물고 공원 형태라기보다는 등산의 형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신천 산책로를 시간 측정 결과 도보 12분으로 1점입니다. 주거환경 종합입니다. 주거환경은 드펠리스트 대시항이 13.2점, 그리고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이 10.6점, 벤츠밸리 프루지오가 9.9점입니다. 드펠리스트 대시항은 이마트와 수성도서관 등이 가까운 이점으로 최고점이고 벤츠밸리 프루지오는 아직까지 인근의 유흥업소의 영향으로 다소 낮은 점수로 체크되었으나 향후 점차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벤츠밸리 프루지오는 단지 이름처럼 4호선이 2030년 개통될 예정이고 벤츠밸리 내거리역이 생기는 직접적인 수혜 단지입니다. 그래서 3점, 버스 노선은 벤츠밸리 내거리 인근으로 1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있어서 5점, 주요 도로 접근성은 신천대로 동로 4분, 타순환도로 14분, 동대구 IC 13분으로 2점입니다. 또 KTX 5분, 대구공항 차량 14분으로 1점입니다. 다음 드펠리스 대시항은 1호선 동대구역까지 도보 17분, 4호선 벤츠밸리역까지 도보 14분으로 1점입니다. 그리고 과거 동부정류장의 후적지인 만큼 효신 내거리가 교통의 거점으로서 도보 5분 거리 내에 총 15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어서 5점입니다. 주요 도로 접근성은 신천대로 7분, 동로 7분, 4차 순환도로 11분, 동대구 IC 8분 이내 진입으로 10분 내에 3개소 이상 진입이 가능합니다. 점수는 3점입니다. KTX는 동대구역까지 6분, 대구공항은 14분으로 1점입니다. 수성 포레스트 스체는 3호선 수성몬역까지 도보로 42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점, 버스 노선은 10개 이상이지만 버스를 타는 정류장까지 도보 1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3점입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점은 스위첸 단지가 가지는 주요 도로 접근성입니다. 신천대로까지 2분이 소요되고 동로는 4분, 4차 순환도로 2분, 파동 IC까지 2분이 소요됐습니다. 신천대로와 4차 순환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라 도로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만점인 4점입니다. KTX는 동대구역 21분, 대구공항 30분으로 0점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종합하면 지하철이 신설되는 벤츠밸리 프루지오가 펠리스트 대시항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프루지오 11점, 대시항 10점, 스위첸이 8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단지 및 커뮤니티입니다. 단지 내 세대수는 벤츠밸리 프루지오가 아파트 540세대, 오피스텔 56실로 총 596세대 2점, 드펠리스 대시항이 아파트 418세대, 오피스텔 32실로 총 450세대 1점, 스위체는 총 755세대로 2점입니다. 다음 복도, 거실, 방 구조의 효율입니다. 벤츠밸리 프루지오는 계단식의 판상형과 타워형이 대체로 혼합되어 있어서 0.5점, 드펠리스 대시항과 수성 포레스트 스위체는 판상형 위주가 많기 때문에 1점으로 하였습니다. 난방 체계는
카페는 당연히 개별 난방으로 3개 단지 모두 1점입니다. 아파트의 향은 3개 단지 모두 남동과 남서향이 주된 향으로 0.5점으로 체크하였고, 특히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의 경우 지형의 높낮이를 활용해 최대한 많은 세대가 남쪽 햇살을 받도록 설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망은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이 자연조망 1점에 가장 부합하는 단지로 창문을 열면 빌딩 숲이 아닌 진짜 숲과 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팰리스 대시양은 동강거리가 넓어 뒷동도 답답하지 않고 예쁜 조경이 보이는 정원 뷰로 0.5점으로 체크했습니다. 벤처밸리 프루지오는 자연을 보는 곳이 아니라 도시를 보는 곳입니다. 앞이 트인 시티뷰는 훌륭하지만 체크리스트 기준인 자연 조망은 아닙니다. 상업지역 특성상 옆 건물 간섭도 있어 냉정하게 사이뷰 0점으로 체크했습니다. 슬래브와 벽체의 두께는 3개 단지 모두 2014년 이후 강화된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받아서 10mm, 벽체 200mm 이상의 표준 규격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1점입니다. 동강거리는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이 동강거리가 굉장히 여유롭고 채광 간섭이 3개 단지 중 가장 적으며 30m 이상 1점으로 체크하였습니다. 더 팰리스 대시양은 광장형 배치로 마주보는 동의 거리는 60m 이상으로 매우 넓고 다른 동들도 표준 이상을 유지하여 1점으로 체크하였습니다. 벤처밸리 프루지오는 비싼 상업지역에 지어진 고층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동 사이 간격은 상대적으로 좁고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0.5점입니다. 그리고 3개 단지 모두 벽식으로 0점을 체크하였습니다. 주차 공간은 팰리스트 대시장이 1.62대, 그리고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1.53대, 벤처밸리 프루지오 1.35대로 3개 단지 모두 신축답게 1점입니다. 특히 1.5대가 넘어가면 밤늦게 들어와도 내가 주차할 자리가 무조건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대시안과 스위첸은 매우 넉넉하다고 볼 수 있고 프루지오도 쾌적합니다.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 보안, 출입은 당연히 최신축 단지들답게 모두 직주 2점, 보안, 출입 0.5점 모두 만점입니다. 관리비 부분은 3개 단지 모두 일단은 주변과 비슷한 수준으로 0점으로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첸의 경우 수성 아이파크 455세대에 비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을 수 있고, 더 팰리스 대시양의 경우 인근 드샵 디어 엘로가 1190세대로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나 그 차이가 10%를 상회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체크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도서관, 카페는 3개 단지 모두 있고 게스트하우스는 모두 없어서 0점으로 체크했습니다. 조식 서비스도 3개 단지 모두 제공하지 않아서 0점으로 체크했습니다. 단지 내 소음은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주 도로와의 거리도 멀고 법이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으로 원래 조용합니다. 그리고 더 팰리스 대시양은 대로변의 소음을 앞 건물이 막아주고 한 블럭 들어가 있고 또 신축 사시까지 더해져서 독서실 같은 정숙성 29dB 이하가 유지됩니다. 벤처밸리 프루지오는 큰 오피스텔 빌딩을 뒤로 한 블럭 물러나 있어서 29dB 이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3개 단지 모두 0.5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이 압도적으로 더 조용할 것이 됩니다. 그리고 3개 단지 모두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0.5점입니다. 또 신축은 당연히 입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 가산점으로 2.5점을 받습니다. 단지 및 커뮤니티 종합입니다.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이 가장 대단지 뻥 뚫린 자연 조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는 3개 단지 모두 최신축 아파트답게 평이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수로는 스위첸이 14.5점, 그리고 대시양이 12.5점, 프루지오가 12점입니다. 체크리스트 상의 5번째 항목 내부시설과 7번째 항목 감정, 직관, 그리고 8번째 항목 법적 검토,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별, 세대별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 모두 만점 처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인 가격 가치 항목입니다. 인근 단지의 평당가를 비교하면 더 팰리스 대시양이 43평 대형 9억 198만원에 25년 11월 19일에 거래됐고, 드샵 디어엘로가 33평형이 7억 6,200만원에 12월 8일에 거래됐습니다. 이를 평당가로 계산하면 드샵 디어엘로 평당 2,309만원, 더 팰리스 대시양이 평당 2,097만원입니다. 즉 대시양이 평당 약 한 212만원이 저렴하고 1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더 팰리스 대시양의 점수는 5점입니다. 다음 벤처밸리 프루지오는 바로 앞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과 비교해 봤습니다.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은 25년 2월 27일 실거래가가 가장 최근 거래인데, 이때 34평형이 6억 510만원에 거래가 되어서 평당가로는 약 1,779만원입니다. 그리고 벤처밸리 프루지오는 25년 12월 11일 실거래된 것이 35평 7억 9,430만원으로 평당가 2,269만원입니다. 거의 위치가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화성파크 드림이 1개동 257세대로 적은 세대수들 때문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10% 이상 비싸기 때문에 1점으로 체크했습니다. 다음 수성 프레스트 스위체는 파동의 수성 더 팰리스 프루지오 드샵과 비교해 봤습니다. 수성 더 팰리스 프루지오 드샵은 25년 11월 30일 실거래 기준 5억 8,500만원으로 평당 약 1,773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성 프레스트 스위체는 25년 10월 28일 실거래 기준 5억 2,630만원으로 평당 약 1,595만원입니다. 이 차이는 아마도 대단지와 주도로와 더 가까운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0% 이상 스위첸이 저렴하기 때문에 점수는 5점입니다. 다음 최근 거래 추이는 벤처밸리 프루지오의 경우 12월 초 중순에만 6건 이상의 거래가 나왔고, 매도 호가가 실거래로 바로바로 체결되는 전형적인 급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3점입니다. 더 팰리스 대시양은 거래 빈도는 적지만 거래가 뜰 때마다 이전 가격보다 높게 찍히는 계단식 상승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3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성 프레스트 스위체는 25년 4월 5억 2,600에서 7월에서 8월쯤에 4억 8천에서 4억 9천으로 떨어졌다가 10월에 다시 5억 2,630만원으로 복귀한 모습은 바닥을 다지고 숨 고르기, 즉 보합으로 보입니다. 점수는 2점입니다. 3개 단지 모두 전세가율은 50에서 60%로 예상되고 모두 70% 미만으로 1점입니다. 향후 개발 호재는 확정적인 것이 4호선 벤처밸리역이 신설되는 것, 벤처밸리 프루지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밸리 프루지오 2점, 나머지 단지들은 1점으로 체크했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정리입니다. 가격과 가치에서 더 팰리스 대시양은 인근의 더 엘로보다 저렴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프루지오는 인근의 더 센트럴 파크 드림에 비해 비싸서 점수가 다소 낮게 측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점수는 프루지오 7점, 대시양 10점, 스위첸 9점입니다. 체크리스트 점수 총 정리입니다. 학군에서 팰리스 대시양이 완전 초품화 아파트로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주거 환경에서도 수성 도서관, 이마트, 하랑공원 인근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교적 대단지의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최고점인 78.7점을 받았습니다. 벤처밸리 프루지오의 경우 초등학교가 다소 멀고 유흥업소가 아직 인근에 남아있는 부분에서 다소 감점이 발생하였고, 인근의 단지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지만 신설역 벤처밸리 내거리역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체크리스트 상의 착시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신설역의 파워가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설역이라는 강력한 호재는 결국 유동 인구를 많이 창출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때 상권이 유형해서 그에 적합한 상권, 즉 고부가 가치 업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흥가가 점점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청량리역이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어쨌든 이 체크리스트 상의 점수는 66.9점을 받았습니다.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의 경우 비교적 외곽에 위치하여 학군, 교통 부분에서 감점이 많았지만 대단지와 커뮤니티, 정숙한 환경과 넓은 단지로 인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학군에 상관없이 조용하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대구 시내에서 이만한 선택지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행정구역상 수성구에 속하기 때문에 수성구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메리트로 인해 점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총 점수는 70.1점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낱낱이 분석해 보니 정말 놀랍고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흔히 비싼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는 점수는 더 높은데 가격은 더 싼 구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팰리스트 대시양입니다. 체크리스트 점수는 78.8점으로 벤처밸리 프루지오보다 12%나 높은데 평당가는 오히려 8% 정도 저렴했습니다. 물론 프루지오에는 신설력이라는 강력한 한방이 있지만 현재의 가격과 가치만 놓고 본다면 대시양이 보여주는 숫자는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가격의 뒤바뀜 현상, 구독자님들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둘째,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입니다. 대시양보다 점수는 8% 정도 낮지만 가격은 무려 31%나 더 저렴합니다. 이는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뜻입니다. 학군보다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는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지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처음 만든 건 주변 지인들의 끊임없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대구 아파트 도대체 어디를 사야 하느냐, 이런 물음에 감정이 아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체크리스트가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침반 역할은 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상에 사용된 체크리스트는 잊지 말고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꼭 챙겨 가십시오. 지금까지 대구 부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